도형 5번 파일을 선택하고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하트와 별 모양의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. 그 안쪽에 채우기 색상과 윤곽선을 좀 두드러지게 표현을 해봤습니다. 도형 병합과 결합에 관련된 명령들을 적용해 볼 건데요. 먼저 하나의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서식 탭에 도형 삽입 그룹을 가보겠습니다. 이 도형 병합 목록을 보시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나머지 도형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두 개의 도형이 선택이 되니까 도형 병합 목록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목록을 펼쳐보시면 병합 위에 결합, 조각, 교차, 빼기가 있습니다. 먼저 병합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. 병합을 하시면 이렇게 처음 선택한 하트 무늬와 두 번째 선택한 별 모양의 도형이 결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때 중요한 것은 먼저 선택한 도형의 스타일을 따라서 채우기 색상과 윤곽선의 스타일이 승계돼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병합을 통해서 하나의 도형이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두 번째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결합은 뒤에 있는 별 모양의 도형을 먼저 선택해 보고요.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트 무늬 도형을 두 번째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도형 결합을 한번 해보시면요. 이전에 봤던 병합은 겹치는 영역까지 고려를 해서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지기가 되었었는데요. 이 결합이라는 것은 각각의 도형 영역은 그대로 두고 그 공통된 영역 부분이 아예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도형을 가져가 보시면 공통된 영역이 빠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. 이번에는 이 도형과 이 도형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병합 목록 중에서 조각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. 이 조각 명령은 얼핏 보면 병합 명령과 비슷해 보이는데요. 공통된 영역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외쪽에 있는 도형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처럼 분리가 되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. 그 옆에 있는 도형들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도형 병합 목록 중에서 교차를 적용해 보겠습니다. 이 결합과 반대로 공통된 영역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 두 도형을 선택하고 목록 아래에 있는 빼기를 눌러보겠습니다. 처음 선택한 도형에서 나중 선택한 도형 영역이 빠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3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두 개의 도형을 가지고 병합 명령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3개 이상의 도형을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처음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뒤 나머지 도형들을 선택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서식 탭 도형 병합 목록 중에서 병합의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4개의 도형들이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결합은 역시 공통된 영역이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조각은 공통된 영역을 기준으로 모든 도형들이 분리가 될 것이고요. 이 빼기 부분은 나중에 선택한 도형들이 빠지는 도형 형태를 완성해 줍니다. 참고로 교차 부분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. 지금 도형은 4개를 선택했지만 4개가 동시에 겹쳐지는 그러한 영역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교차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도형들을 이렇게 겹쳐 놓고 이 도형들을 한 번에 선택해 보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교차를 하면 3개의 도형이 교차되는 그 부분은 이렇게 표기가 되죠. 이 4개의 도형 역시도 이렇게 4개의 도형이 교차되도록 설정을 하고 나서라면 이렇게 교차 영역이 도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.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 단계로 돌아오시고요. 여기에 있는 도형들은 다시 병합 명령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도형을 조금 더 변형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전 강좌에서 배웠던 점 편집 명령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있는 편집점들을 선택하고 이 핸들을 조정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. 네, 이렇게 도형의 병합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